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16일 오늘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요즘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변 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이 권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자도 많이 늘려서요 제가 빨리 100만 대군을 모시고 정말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매주 화요일날이면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발표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6일인데요. 11월 12일하고 13일날 조사한 내용이 바로 지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번에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문제는 그 이재명과 윤석열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데 너무 만족하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격차는 줄어들지만 이 격차 본래 이게 여론조사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은 큰 추세로 보면 3월 9일까지 상당 수위로 윤석열 후보의 리드가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딱 결속하고 외연 확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경선 이후에 하나, 즉 완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원희룡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제일 큰 러브콜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던져졌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화답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완팀, 일단 외형상으로는 이제 짜졌잖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결국은 굴복했죠.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요, 파열음이 이제 문 밖으로까지 튀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만든 원팀, 찢어지는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도 이재명을 군기잡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재명은 당을 군기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집이 찢어지잖아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잖아요. 163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완팀이 되자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서 선대위에 다 들어갔어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3명을 다 태우다 보니까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요, 지금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다, 내정이 됐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실무총사령관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오늘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지지도와 예측도에서요 모두 윤석열 후보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먼저 지지도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45.4,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34.1, 그 다음에 안철수는 4.7, 심상정 3.6, 김동연 1.6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 대비 윤석열은 살짝 빠졌어요. 한 1.4%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5%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7.2%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11.3%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지도,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관계없이 너는 누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즉 대선 후보 예측도 조사에서는요, 윤석열이 마찬가지로 압도해요. 50.4%, 그 다음에 이재명 39.6, 안철수 2.4, 심상정 1.6, 김동연 0.6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측도와 지지도에서 모두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지지 후보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바꾸지 않겠다, 계속 지지한다가 70.8%,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 이거는 24.4%밖에 되지 않아요. 자, 바꾸지 않고 계속 지지하겠다가 70.3%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층으로한테 딱 물어보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더 결속이 강합니다. 82.5%가 나는 안 바꿀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80.9%로서 한 2% 정도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요. 또 대선 후보 지지대에서 말이죠. 지금 기타 후보나 없다. 또 잘 모르겠다고 응답자 중에서는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4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용환 여론조사 공정 대표의 경우에는 양강 후보의 승리 전략은 이 3명의 약한 후보들, 한 자리 숫자 후보 지지층과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후보 없다, 이러한 응답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요,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잡는 전략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특이한 또 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부패 문제에 관한 누가 능력이 더 있느냐,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적합한 후보는요, 이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1등입니다. 36.7대 이재명이 33.9,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장치는 누가 잘할 것 같으냐,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이재명이가 36.0, 그리고 윤석열은 33.8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 비리 청산 후보는 누가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47.3, 이재명이 32.6. 야, 이거 이재명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여하간. 그래서 비리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부동산 문제 제일 큰 불만이고, 그 다음 불만이 이제 부패 비리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47.3%가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 판 자체도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제 제일 불만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통계 추치론 뭐 아직 나온 게 없지만은 대장동이 그 다음에 2등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1등 문제 국민들의 불만, 2등 문제 국민들의 불만,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이다 라는 1등을 차지했어요.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금의 지지,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내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특히 윤 후보 지지층의 82%가 안 바꾼다고 돼 있잖아요. 이 측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가장 불만인 문제 두 가지, 부동산과 대장동, 즉 부패비리, 부동산,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1등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 그 다음에는 이 지지도, 즉 바꾸지 않겠다, 지지의 결속도가 높다고 하는 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유리한 여론 지형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 특히 세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비전, 이런 대목을 좀 내놓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패 비리 문제와 관해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잘하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지금보다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국가의 그런 최고위 지도층들의 비리 문제를 없앨 것이냐, 이러한 제도적인 그런 좋은 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선보여달라, 이런 저는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요, DJ 그 다음에 노무현 통합하겠다,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사이로 이 광주 5.18 묘지, 그 다음에 봉화마을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총장을 안 만나줬어요. 이것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속 좁은 상황이었다. 속 좁은, 얼마나 속이 좁은지를 우리 국민한테 표출해 준 거예요. 이런 것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한테는 덕이 플러스가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MG 정책, 이거를 좀 많이 제시하고 해야 되겠고, 지금보다도 더. 그래서 중도층과 젊은 층을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와 봉화마을을 다녀왔고, 또 이 호남 문제, 이 전두환 대통령 발언, 호남에 가서 직접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권을 40세 이하로 내리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야구장도 갔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소방수 역할을 단단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이용호 이 전북 지역에서의 무소속이죠, 이용호 의원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진솔되게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외연 확장 노력을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그 외연 확장 노력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는 노력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밝힌 대로 이제는 이준석과 말할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공세적 입장을 빨리 거둬들여라,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청와대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1등을 아주 뭐 내놓지 않을 정도로 달리다가, 그리고 지지율도 상당히 좋다가 완전히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로 올라가는 게 신통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은요, 위기감으로 꽉 차 있고, 이렇게 해서는 대선에서 실패한다, 실토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조금씩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야, 이거 이재명 말이지, 경선할 때는 급하니까 친문 청와대 눈치 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제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 그게 박수현 소통수석인데요. 박수현 소통수석도 지금 판을 잘못 읽고 있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대통령을 충성스럽게 모셔라. 맞아요. 그러나 진실되게 모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경고를 해라. 예.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박수현 수석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고, 이렇게 대통령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신다고 하는,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이 박수현 소통수석하고 그 다음에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면요,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더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충성 멤버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요즘 다시 언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철희하고요, 박수현이가 둘이 언론 접촉을 많이 한다?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불을 끄려고 나와. 그런데 불이 안 꺼집니다. 오히려 분노의 불길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철희하고 박수현 청와대에서 지근거리에 있을 때 잘 모셔라, 언론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언론에 나오기를 좀 바라요. 그래야 저도 뉴스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철희가 이게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고 이제 하니까요, 이철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문 대통령은 퇴임 때 문전받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문전박대하면 우리가 진짜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갖고 앵커가 이거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요, 문전박대가 문 앞에서 큰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퇴임 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까지 상상의 날개를 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로지 그들만의 이 컨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본래 진보 좌파들이 신조어 끝내주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권이 항상 프레임 전쟁에서 밀려 아니겠어요? 우리 야권이. 예. 문전박대, 여러분들 진짜 문전박대를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이철희 정무수석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게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쭉 전후 맥락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자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역대 대통령 집권 말기 지지율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에 참여했거나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 크게는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다. 그러면서요, 문 대통령을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다. 오케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뭐 민주당 사람이지만은 바르고 착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오로지 진보, 좌파, 이념 색깔에 따른 그들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자, 바르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측면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바르다는 측면, 대통령으로서 바르다는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르고 착한. 자, 바르고 착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과 소통한 적이 있어요? TV 인터뷰, 이 언론 출입기자들하고 제대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조국 사태 났을 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밀어붙일 때 말 한마디나 했어요?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예? 자기네가 불리한 수사, 울산시장 선거,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월성 원전 이런 거 있을 때 철저하게 수사에 한 적이 있어요?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르고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요, 자나깨나 24시간 공인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든 아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언행, 뭐가 가장 중요한지 완급, 경중을 잘 따져야 되는데 완급도 경중도 못 따지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오로지 왜 그러냐? 김정은한테만 마음이 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종전선언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순서, 시간, 조건이 다르다. 딱 하고 나니까 요즘 그래도 조금 꼬리는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른 겁니까? 바르다는 얘기는 국정 소요에 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불을 끄고 또 좋은 거는 불을 더 크게 키우고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가 도덕적으로 바르다는 말도 있지만은 대통령 당연히 도덕적으로 발라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고 대통령이 바르다, 착하다는 것은요. 국정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과의 동참, 호흡을 같이 하는 대통령이야만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친문 강성들한테만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요, 개인적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문전박대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떠올랐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났을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실망하니까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에도 20% 육박하고 정권 교체도 20%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총장한테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청받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의 의지가 분명하시니 걱정되더라도 믿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도 나쁜 짓을 하거나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이상으로 사유화하면 탄핵하는 나라가 아니냐. 탄핵 당한 걸 보고서도요, 나쁜 짓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신뢰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청와대 민정실에 있는 감찰 담당관 하나를 5년 내내 임명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믿게끔 하는 대통령입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쁜 짓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비판을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하고 싶고요.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저하고 어디 TV 토론에서 100분 맞짱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잡음, 분열음, 여러분들 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당을 싸잡아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문이 나왔는데 박수현 수석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거에 관해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첫 일성이 나온 것이 바로 박수현 소통수석입니다. 박수현 소통수석이 14일 날 페북에 올렸어요.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고백으로 글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번째 정부다. 박수석이 여야 모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공격을 받으니 이렇게 긴 글을 남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여권에서 나오면서요, 대통령 심경을 대변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올해 재정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그렇게 내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경선 전만 해도 청와대 친문 눈치를 엄청 봤는데 정권 교체 요인이 강한 만큼 일단 현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된 이상 청와대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이재명한테 대한 이 불만, 이 서운함을 이제
이 박수현 소통수석의 페북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첫째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주자고 압박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현 정권이 절실하게 반성했는지, 절실하게 다루어 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재명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15일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요, 지난주 2030 세대를 만난 일 부산에서 언급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히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되고 아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지난 11일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그다음에 홍남기, 전해철 재정 여력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박수현 수석이 페북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틀간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글로 고백을 시작한다. 예. 그러면서 청년정책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대도한 첫 번째 정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과의 갈등 관계 결국은 표출된다. 이런 상황이 되고요. 특히 여당 초선 의원들 한 10명이 바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전면 배치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라. 이렇게 비판하는 초선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요, 여러 상황에서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고, 또 선대위에서 이재명이가 반성하라, 협의해라, 기민해라 이런 압박과 비판과 불만을 표출했다는 뉴스도 함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요, 굉장히 지금 급히 서둘르고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가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수가 나와요. 이제 어떤 실수와 실언이 또 나오는 건지, 부산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부산은 참 뭐라 그럴까요? 재미없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재명이가 진면목을 어떤 내용으로 한번 보여주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으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 2방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